안녕하십니까. 간호과정 교과목을 맡은 장효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호과정의 발달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과정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과정의 개요는 초기에는 우리가 간호과정의 개념이나 단계, 간호진단의 개발 과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호과정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관심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의 방법과 그다음에 사정 양식의 적용, 그다음에 진단 분류의 목록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진단을 내리고 소술하는 방법, 그다음에 중재 분류 목록에서 적절한 중재법을 선택하는 방법, 그다음에 간호과정에서의 전산화 작업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호과정에 적용해서 간호과정의 정의를 보시면 과정은 설정된 목적을 향한 계획된 행동이나 조작의 연속을 의미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시면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하기 위한 조직적,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간호과정이란 전문 간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화된 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호과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총 5단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호과정의 목적은 우리가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요구하는 건강 상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간호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간호과정은 계획적인 결과물이지만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간호를 계획, 수행,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면화된 간호계획과 다학제간 치료를 계획하고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학제라 함은 간호에서 병원 환경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나 영양사나 의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 과정 중에서 외국의 발달 과정입니다. 역사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50년대는 55년을 이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호과정이 발전하기 전으로서 1955년 이전의 간호사들은 단순히 의사가 내린 의학적 처방에 따라서 수행하는 단순한 수행 업무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55년 리디아 홀이 환자를 간호라고 돌보는 일체 활동으로서 간호과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을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디아 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950년 후반, 1960년 초반 도로시 존슨, 아이다 올란도, 에너스티 위덴바하 이러한 사람들도 함께 간호 과정을 소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넘어와서 66년에 버지니아 핸더슨이라는 분이 간호과정 모델이 과학적 방법에서 사용하는 단계와 같은 단계임을 입증하였다라고 하는데, 간호과정이 결과적으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핸더슨 이 인물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7년에 유라와 왈시는 간호과정을 사정, 계획, 중재, 평가 이렇게 4단계로 처음 규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규명한 사람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유라와 왈시 중요합니다. 이 4단계 중에서 한 단계는 빠졌죠. 진단이란 내용이 빠졌는데 그 이후에 진단이 우리가 개발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70년대는 1973년 미국 간호협회 ANA에서 업무 표준, 스탠다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간호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간호과정의 개발과
실무 적용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73년에 ANA에서 업무 표준 스탠다드를 제공했던 것도 참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ANA가 제시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러한 5단계의 관호 과정은 현재에서도 우리가 인정되고 활용되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에 ANA가 전문직 간호사가 임상에서 따라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1982년에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 시험에서도 이 간호 과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4년에 보건의료직 연합승인위원회에서도 병원 승인을 하기 위해서 간호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 조건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 과정이 계속 발달되면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 현재 결과 중심 보건의료 환경과 미국 간호 협의회에서 수정된 실무 표준을 반영하여 간호 과정을 6단계로 서술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를 2단계로 나눕니다. 2단계는 뭐냐? 결과 계획, 중재 계획. 그러니까 계획에서 또 세부적으로 기대되는 결과 계획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재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발달 과정입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우리 간호 과정이라는 것이 앞에서 미국에서도 계속 다루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간호 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1970년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최하는 간호교육 지도자 연수교육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1976년 10월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하는 간호 지도자 연수 교육의 주제로서 간호 과정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년에 대한간호협회 학술대에서도 간호 과정의 4단계, 그러니까 사정, 계획, 수행, 평가 이 4단계를 명명했고요. 그 이론적 배경을 다루었는데 이 4단계는 아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1967년에 유라와 왈시가 4단계를 적용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병원 표준심사의 간호사 부분 심사 기준에, 그러니까 병원의 간호 업무 중에서 간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킨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병원에서 실무 적용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88년에 임상간호사에서는 난다, 여러분 알고 있죠? 난다에서 제시한 간호진단의 한국어의 명명을 위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58개의 간호진단의 한국어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자, 1999년에는 간호진단의 용어의 정의와 그 다음에 임상 적용을 보수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93년에는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용어 표준이나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됐고요. 95년에는 간호진단과 중재라는 간호용어 표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73년에는 난다의 간호진단 98개에 대한 목록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병원과 학교에 목록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호진단을 기록체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간호진단을 전산 프로그램화 시키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연구와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과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간호과정은 역동적이고 순환적이다. 이 간호과정의 특성은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동적이고 순환적이다. 자, 과정의 개념을 변화를 의미한다. 과정은 변화하는 환자의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에 따라 수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 과정을 설정했을 때 하나로 고착되는 게 아니고 환자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시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완성된 각 단계도 지속적으로 재검사하여 정확성과 적절성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순환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 목적지향적이다.
그래서 간호가정에서는 간호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냥 모든 가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죠. 그래서 간호 지시는 대상자에게 설정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겠고, 그냥 간호 중대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적인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 근거가 명확해야겠죠.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용해야 되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정이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방법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틱할 수 있어야겠죠. 크리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내가 했던 방법이 답은 아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검증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가정은 대상자 중심이다. 환자 중심인 거예요. 치료자 중심이 아니고 대상자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대상자의 요구와 강점에 기초하여 간호 목표보다는 대상자 문제에 따라서 설계가 돼야 된다. 목표를 세웠더라도 대상자의 반응이 다르면 그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는 항상 대상자의 요구가 우선하는 치료적 관계여야 한다. 대상자 중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연령과 건강, 질병, 연속선상의 어떤 지점을 막론하고 의학적 진단이 내려진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대신에 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간호과정이 단지 아픈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아님을 의미한다. 이 말은 예전에는 우리가 환자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케어하는 대상자는 지역사회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음 병원에 있는 대상자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상자는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호과정은 어떤 상황과 어떤 특수 분야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특성, 문제지향적이다. 그래서 환자의 간호 문제에 따라 진행됨을 의미할 수 있고 간호과정이 모든 환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부종 같은 것은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간호과정을 적용해도 너무 완벽하게 적용을 해도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자, 문제가 해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호과정의 목적은 조절 가능한 정도로 문제를 경감시키고,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도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우리가 환자의 강점을 지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처한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특성, 인지과정이다. 간호과정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간호사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간호지식을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상자로부터 도출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적절한 간호 계획을 세우기 위한 비판적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크리티컬 thinking, 그래서 비판적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지향적이다. 간호 과정은 간호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획의 수행과 평가를 지속합니다. 간호 과정 그러니까 계속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간호사는 환자 간호를 계획하고 전달하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우리 기출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간호 과정이 처음 소개된 시기는 언제인가? 1970년대 라고 했죠.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너무 잘하실 것 같고. 두 번째, 1955년 미국에서 간호 과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 제가 아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단어를 쓴 사람, 사용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된 전환기에 있었던 인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인물. 그 역사에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키포인트만 외우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